자, 납타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국내에서 시비 거는 게, 쓰레기 봉지 만들 납타가 모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그에 대한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거의 100% 해결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부터 지금부터는 어떤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순방 전문 방송 송작가 TV의 국뽕 넘치는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번에 200개 기업이 갔고요. 어마어마한 민간 MOU가 해결이 됐는데 지금 발표나는 부분은 사실은 제목만 들어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두 개도 아니에요. 그래서 송작가 TV는 3일에 걸쳐서 에너지, 3일이요? 네, 3일은 에너지, 그 다음은 반도체를 비롯한 IT, 마지막은 방산, 기타 등등 건설과 방산에 관련된 기업들 MOU를 분석해갖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일단 드릴까 합니다. 먼저 총론적인 내용, 나와 있는 기사가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한 건데요. 모디 인도 총리는 우리나라를 선진 인도 2047 비전의 핵심 파트너로 예우하면서 내년 방한을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2027년 상반기까지 개선 타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 산업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역, 투자, 자원, 청정에너지 등 분과별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은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250억 달러에서 앞으로 500억 달러로 2배 늘리기로 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이 이게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500억 달러 해봐야 아이 그거 뭐 60조 좀 넘는 거 그거 뭐 삼성전자 1분기 이득금도 안 되는데 뭐 요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반 성과가 없네라고 착시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인도와 우리나라 간의 교역액이 크진 않으네요. 왜냐하면 인도란 나라 자체가 거의 수출하는 품목이 없고요. 그리고 인도의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을 바로 수입해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결국은 그 내수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내수 시장에 진출했었을 때의 사실상의 경제 규모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경제 규모의 최소 100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나가는 규모가 그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인도 내수 시장으로 들어가 있는 규모를 살펴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규모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가 있는 현대라든지 뭐 효솔이라든지 삼성 뭐 이런 기업들이 인도 안에서 거들고 있는 실적들은 이 500억 달러의 수십 배 이상을 이미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인도 내수 안에서 만들어내는 부분인 거고 대부분 인도 같은 나라에서 돈을 벌면 그러면 인도에서 뭘 받아올 수 있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인도도 맘대로 달러를 퍼갖고 뭔가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행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도는 발전 가능성은 무궁한데 현재는 그만한 자본력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인도의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인도 자체를 부자를 만들어서 그 부를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접근 방식이 다른 게 중국은 사실 인도에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수출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그 경공업 제품들이나 저가 제품들의 그렇죠. 그런 걸로, 생산 라인을 넘겨주고 그렇죠. 인도를 또 하나의 하청 기지로 생각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서구 국가들도
거의 대부분이지만 거기다가 이제 제조 공장 만들어가지고 싼 노동력 이용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는 요런 방식을 생각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 내수 안에다가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론 내부적으로 카스트 제도라든지 카스트에 더 세분화된 3,000개의 계급이 있거든요. 그걸 자띠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이게 약간 벽이 있기는 합니다만 인도 헌법이 그래도 굉장히 좀 선진적인 게 카스트 제도, 자띠에 대한 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그러죠?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저반부터 새마을 운동 하듯이 예, 노동자 임금부터 시작해갖고 사회 기본 SOC 자체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가 잘하는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준이야. MS하고도 맞짱 뜰 수 있고 맞아요. 전 세계 IT 기업들의 사실상의 그 서버 관리나 서비스, AS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게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아직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SOC가 안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냥 SOC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화장실이 없는 데가 태반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화장실이 없어요. 가본 사람의 고충이 저렇게 아니,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부유한 동네에 있었으니까 저는 괜찮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갔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거기 그냥 이렇게 나무떼기 같은 거 세워가지고 거기다 천 굴러가지고 그냥 길가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소는 그냥 지나다녀요. 소는 그냥 지나다니고 그냥 쓰레기는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염소도 그냥 다니고 개도 안 묶어놔요. 그러니까 2020년대와 1950년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최첨단으로 만들어놓은 도로를 달구지가 다니는 국가가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인도 스스로도 하고 싶지만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못해요. 그걸 할 수 있게 한국이 만들어주려고 간 겁니다. 자, 먼저 산업적인 얘기를 던지기 전에 이번에 인도를 급하게 먼저 찾은 이유에는 사실은 지금 이란 호르무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 데 있어서 외교적 지원을 받기 위한 게 사실은 가장 먼저 컸다고 합니다. 즉 이란하고 인도는요 매우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국가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서도 인도의 화물선이나 인도의 유조선들은 꾸준하게 계속 오고 가면서 이란에서 물품과 유류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과 인도는 별도의 항구를 통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과 상관없는 교역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인도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조치를 했던 이 차바하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요거 뭐 하얀 게 바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도가 약간 보기가 힘들게 돼 있는데. 미국 지도밖에 없어서. 자, 요 초록색이 이란. 예, 이란이고요. 이란이에요. 예. 그리고 노란 게 인도입니다. 그리고 하얀 게 바다예요. 이 바다에 이 호르무즈 해협 저 뾰족한 거. 예. 저기가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통과가 안 돼서 적체 현상을 짚고 있는 바다인데, 자, 그 한참 아래쪽에 남동쪽에 있는 이 차바하르라고 하는 이 항구를 인도가 10년 동안 조치를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수출입항과 일종의 이제 전용 부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란 땅인데? 이란 땅인데 그렇죠. 인도가 해요. 인도가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항구를 인도 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인도하고 이란이 매우 많은 교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에 그 기름을 실을 수 있는 정유 설비는 없지만 저 항구를 통해 갖고 인도가 생산하고 있는 비교용 물품 가장 대표적인 게 식량하고 의약품이죠. 전 세계 의약품 공장들이 인도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약품을 비롯한 식량 같은 인도적인 물품에 대한 교역이 거의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인도의 이란의 생명선입니다. 저기서 내륙을 통해 가지고
인도 내륙과 아프가니스탄까지도 이게 계속해서 물품이 공급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저 라인을 통해서 터키를 연결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상정하고 인도와 이란이 매우 밀접하게 이 항구를 통해서 교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가격을 이란은 기름으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그 해역 봉쇄 과정 중에도 인도로 가는 유조선만큼은 안 막고 있는 거야. 막으면 쌀을 못 받으니까. 여기가 또 보니까 파키스탄을 우회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중앙아시아로 하나는 관문 역할도 하고. 왜냐면 지금 파키스탄이 그 중간에 이 회색이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통해 갖고는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으로 물품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항구는 중앙아시아 쪽을 연결하는 그리고 중국이 이제 파키스탄을 꽉 잡고 있으니까 미국하고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반미적인 이 성향을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여기가 사실상의 젖줄인 거예요.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간의 긴장이 유발이 되면은 이 차바르라는 곳이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중앙아시아 연결된 유일한 해상 대체 루트다. 그렇죠.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인도산 물품들을 수입하고 식량이라든지 의약품들을 수입하는 그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인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줄을 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파키스탄이 참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묘한 게 뭐냐면 인도하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저 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하고도 지금 파키스탄이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또 이란하고는 관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란하고 우리나라가 일종의 이제 지금 26 잡혀 있는 배들의 항행 안전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인도가 조금 더 외교적인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인도 대통령을 모디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탁한 내용이었고 이것 때문에라도 혹시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화물들과 선박들의 운행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로 보는 게 훨씬 사람들 눈에는 눈에 익는 거죠. 나 이게 지명 표시가 안 돼가지고 네. 방금 그 지도를 쓴 거고요. 그리고 바다는 제발 하늘색으로 좀 해줘. 아주 그냥. 미국 놈들이 성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게 외교적으로 일본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인도하고 경제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이 딱 제목만 있으니까 네. 이게 뭔가 싶은 거야. 자, 일단 원자재 수급 문제입니다. 에너지 자원 및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선 및 첨단 산업입니다. 한국의 기술 하나씩 끊어나갑시다. 네. 자, 그러면 왜 인도에 가서 나프타를 구하나요? 라고 하는 상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인도도, 이제, 산유국은 아닙니다만, 지네 나라에서 써야 될 연료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유 가공을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억 톤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의 어떤 저기를 해요. 그 원유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 수준의 나프타가 나오는 거죠. 한 2천만 톤에서 2,500만 톤 정도의 나프타를 생산을 합니다.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1년에 2억에서 2억 5천 정유를 하면 약 똑같이 2천만 톤 정도의 나프타를 정제를 하는데 우리 화학공업에, 석유화학공업에서 필요한 양은 5천만 톤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2,500만 톤을 그동안 이 외부에서 수입을 해왔던 거지. 근데 주 수입처가 그동안은 중동 국가였는데 이거를 인도에서 받아오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인도하고 우리가 인구수는 비슷한데 정유량은 거의 비슷해요. 인구수는 인구수는 안 비슷하지가 비슷한데. 않죠. 인구수는 아주 많이 차이 나는데 14억대 5천만인데 정유하는 양은 양쪽 나라가 비슷해.
그래서 나프타를 생산하는 양도 비슷해요. 근데 인도 안에는 아직 석유화학공업이 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거 전부 다 쓰레기 봉지 귀한 거 만드는 데 써야 되잖아요. 석유화학 제품으로. 근데 인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대부분 휘발유하고 섞어요. 쉽게 말해서 이 가솔린이나 경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 귀한 나프타를 60% 이상을 연료 첨가제로 섞습니다. 왜 쓰레기 봉투를 안 만들고? 왜냐면 걔네들 쓰레기를 막 버리나 보지.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거든요. 지금 인도가 잉여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연료 첨가제로 쓰고 있는 나프타 중에 이게 거의 1000만 톤 이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이 연료 희석하는데 그거를 웃돈 조금 더 얹어주고 왜냐면 인도는 남아갖고 걷다 쓰는 거거든. 인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가 원유와 가스를 팔 데가 없었잖아요. 다 제재 걸렸는데 인도하고 중국이 그걸 거의 대부분 받아와가지고 인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엄청난 나프타 수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유 시설을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그 정유한 결과물을 유럽 쪽으로 수출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나프타가 사실상 마진의 한 200% 가까이 되는 건데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면 얘네는 그걸 못 해갖고 대부분 휘발유에다 섞어 쓰거나 아니면 수출하는 용도로 내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아도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딴 데 보내지 말고 네. 우리한테 줘라. 어차피 니네 그거 석유에 섞여 쓰는 몇 푼 안 쳐주잖아. 그거 우리가 삭개라고 지금 고정적으로 우리를 다오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제량을 늘려가지고 나프타를 5천만 톤 나올 수 있게 5억 배럴 정도 그냥 우리가 전부 다 해버리면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 남는 기름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도 지금 휘발유나 경유나 50% 이상이 남아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건데 나프타 하나 우리 쓸 만큼 다 뽑자고 지금 정유시설을 배로 늘려? 그거는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계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거를 유지하면서 나프타만 수입을 해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비축량들을 훨씬 더 쪼개갖고 오래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돌리면서. 우리 정유시설 늘려가지고 우리 거 다 생산하면 되지는 아주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모르고 하는 소린 거죠. 지금 우리가 이나마 좀 정유시설이 돌아가 원유 확보가 돼서 그렇죠. 처음에 원유 팡팡 들고 30달러 막 이렇게 갔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나프타 석유화학제품 중국이나 인도 저가 공사에 다 망했어요. 그때 정유주들 다 거지된 거야.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정유회사들은요. 이 사태가 2년, 3년만 되면 10년 먹을 거 뽑는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나프타를 어떤 형태든지 수급하도록 협력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원유는 더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올 필요도 없이 지들이 실어다가 갔다가 여기다 보관을 시킨다는데 우리가 굳이 원유 확보를 추가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일단 제일 큽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포괄 동반자 협장은 워낙 크니까 업무적으로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